집합 명제의 마지막 강의 되겠습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ABC가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수의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이 돼요. 세 수의 산술평균, 기하평균 나와 있죠? 자, 요런 부등식이 성립이 되고요. 등호는 A, B, C가 같을 때 성립된다. 이 두 개를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보이는 거는 선생님은 첫 번째 거만 보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는 보이면 되니까요. 자, 차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말이죠. 요것을 빼보세요. 뺀 것이 0보다 커나 같다는 거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건 다시 쓰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요것은 A 플러스 B, 그죠?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B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건 다시 가면 2분의 1에, 자, 요것은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는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A, B는 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써도 관계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완전 제곱꼴이 되니까 요거는 2분의 1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군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지 않습니까? 자, 등호는 언제 때 성립될까요? A와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되겠죠? 그래서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호는 A, B, C가 같을 때 성립돼요. 자, A, B, C 전부 양수해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럼 주로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 치수를 구한다 이럴 때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어떤 조건이 일어날 때 산술기하평균을 써야 할까? 대략 문제를 이렇게 여러 개를 살펴보니까, 자, 대개 두 수양, 세 수양 뭐 이런 조건이 나오면 거의 산술기하평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하, 두 수양, 세 수양 조건이 나오면 이거 혹시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강한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합이 일정하게 주어진다 할지, 자, 곱이 일정하게 주어진다 할지, 이럴 때 거의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수관계를 주면서, 자, 무슨 문제를 풀어라, 뭐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는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을 많이 활용해서 푼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문제를 살펴볼 테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자, 적응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절대부등식 하나를 더 배워보죠. 자, 두 번째는 참고로 공부해보는 체비세프의 부등식입니다. 자, A가 B하고 이런 관계에 놓여 있고요. X와 Y가 이런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자, 요것은 요거보다 자, 적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호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 또는 X, Y가 같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건이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부등식이 만족이 되고, 등호는 A, B, C가 같을 때 또는 X, Y, G가 같을 때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자, 2, 3, 4 뭐 쭉 해서 n까지 쭉 확장할 수 있는데, 참고로 요거는 체비세프의 부등식이 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것만 간단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이용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것이 0보다 커나 같은 거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배의 AX 플러스 BY죠. 자, 요거에서 빼보는 거예요. 뭐를 빼볼까요? A 플러스 B, 그 다음 X 플러스 Y, 요 곱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AX 그 다음 플러스 2BY가 되는군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배분하면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배분하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AY 그 다음 마이너스 BY가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해서 AX가 남겠고요. 그 다음 이거랑 해주니까 플러스 BY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Y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한번 x를 끌어내 볼게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끌어내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요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요것은 마이너스로 해서 자, 마이너스 어떻게 쓸까요? y를 끌어내서 a-b 이렇게 적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통인수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다시 쓰면 a-b 그죠? x-y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러분 자 a-b는 말이죠 0보다 적거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x-y도 0보다 적거나 같은 거예요. 자 0보다 적거나 같고 0보다 적거나 같은 거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한 거죠. 자 등호는 언제 성립이 될까요? 등호는 말이죠 a하고 b가 자, 같으면 그냥 제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x와 y가 같거나 그렇죠? 그래서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또는 x,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된다. 자, 이것이 체비세프의 절대 부동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짜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겠고요. 참고로 요거는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수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하겠다 이런 학생은 체비세프의 부동식도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들어왔습니다. 실계수 2차 방정식이 보이네요. A는 실수 그랬으니까 요거 실계수 2차 방정식이죠. 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사용하면 됩니다. 판별식 4분의 D 쓰면 되죠. 짝수니까요. 그래서 허근을 가지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죠. 바로 4분의 D 쓰면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돼서 허근을 가지니까 0보다 적다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은 a-1은 양수예요. 이런 조건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요럴 때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합이 일정하게 주어진다 할지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곱이 일정하게 주어진다 할지 그 다음에 두수양, 세수양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 그 다음에 또 자 역수 관계가 주어진다 할지 이럴 때 우리가 산술 기하평균을 활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양이란 조건도 있고요. 역수 관계일 것 같아요. 왜? a-1분의 4 근데 여기 a-1이 있으면 역수 관계가 되거든요. 서로. 그래서 말이죠. 자, 이걸 만들어 줘야 돼요. FA는 어떻게 될까요? a-1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의 역수는 a-1분의 1인데 거기다 4배한 거 서로 역수가 관계가 돼가지고 기하평균을 하게 되면은 서로 곱해서 없어지게 돼요. 이 a-1이. 그러면 준식하고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2를 더하면 여기 1이 있었으니까요. 요거랑 식이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줬어요. 자, 그러면 a-1은 양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a-1분의 4도 더더욱 양수죠. 둘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산술평균이죠. 양수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산술기하평균. 자, 관계 a-1 좋습니다. 그 다음 a-1분의 4 이렇게 되죠. 루트 4는 2고요. 양변에 2를 곱하면 a-1, a-1분의 4 이것은 최소값이 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준식은 양변에다 여기다 뭘 2를 더해도 부동방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6이에요. 이렇게 답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검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본 것이죠. 자, 이렇게 합이 일정하게 주어진다 할지 자, 곱이 일정, 두수, 세수, 양이라는 조건 역수관계 이런 것들이 보이면 주로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렇게만 경험을 해도 여러분 뭐 90% 이상 문제를 해결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계속 훈련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이렇다는군요. 자, 정사각 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사각 기둥 요것을 우리가 그려놓고 생각하면 시각적으로 보기가 편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 기둥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 기둥이라 그랬으니까 자 요거를 뭐 x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y로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사각 기둥 부피를 구하려고 보니까 부피라는 것은 어떻게 나올까요? 볼륨이라는 거는 자 x 곱하기 x 하면 자 요 넓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주면은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근데 조건이 없으면 못 구하지 않습니까? 자, 보니까 모든 모서리의 합이 이렇다 그랬어요. 단위는 센치인데 나중에 붙이기로 하고 96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모서리 그러니까 모서리가 자,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네 개. 8x가 됩니다. 정사각 기둥이니까. 그래서 8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몇 개가 있을까요? y 한번 보시면 y는 지금 4개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하나 그죠? 둘, 셋, 4개 이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y가 되고요. 이것이 96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변을 4로 나누면 이거는 2x 플러스 y가 되고요. 자, 4, 2, 8, 4, 4, 16 이렇게 되는군요. 자, 우리는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분리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 관계없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린 지금 합이 일정하게 주어졌다 그 조건도 있지만 이들이 다 양수거든요. 모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의 산술 기하평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x, 그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죠. 이걸 세수로 이렇게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은 세수의 산술 기하평 우리가 다 배웠거든요. 자 관계를 그러니까 이게 기하평면은 x 곱하기 x 곱하기 y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라고요? 24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8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까요? 요거는 자 v로 바꿔 쓰죠. 뭐 이게 v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거 배웠죠? 동치 변형에서 자 이거 삼승 동치 변형이라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에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V는 최대값 나오는군요. 8을 3번 곱하면 51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피니까 센치 3승으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자 등호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죠. 이수 같을 때. 그러니까 x, y가 같을 때죠. 자, 이렇게 우리가 최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완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합이 일정하게 주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죠.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니까 또 세수의 산술 기하평균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것도 x 곱하기 y 부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수의 산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실까요? 산술 기하평균 관계는 뭐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문제에 많이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 네 양수 A, B, C, D 하니까 벌써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 기하평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들을 보니까 조건에 지금 조건 A, B, C, D 이렇게 미수가 너무 많은데요. 자, 이 세 개의 조건 속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는 A, B입니다. 그쵸? 여기 A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 B 보이고, 이건 A, B 보이지 않습니까? 이 C, D는 이 두 개의 조건에서 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뭘로? A, B 관계로 바꾸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A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D도 바꾸세요. B분의 1로. 왜냐하면 A, B의 조건이 많아요, 더. 그래서 말이죠. 얘를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영리하게 풀어야 되죠.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자, 요 식을 전부 A, B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축소가 되고, 아하, 이걸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 합일정하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준식이 이렇게 되죠. A분의 1, 그죠? B분의 1, 좋습니다.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이건 다시 쓰면, 자, A, B, 자, 이렇게 되고요. A 플러스 B로 통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AB분의 1로 쓸 수 있겠죠. 플러스 A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AB는 A 합은 2라고 그랬죠. 합이 일정하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하, 요거는 AB분의 2고 AB분의 1 합하면 3이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A, B가 양수니까 산술 기하평균 관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이 된다는 거 다 배웠고요. 요게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죠? 여기 2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1이 되겠고. 그 다음 루트 A, B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자, 이렇게 양변을 제곱해도 동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1분의 1은 뭐 하나만 하나죠. 그냥 1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변에 3을 곱해도 부등호 방향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AB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값 얼마로 완성하면 될까요? 3으로 완성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만 구하라 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자,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하게 주어졌죠. 산술기하평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만 갖고라도 우리는 A, B로 문제를 자, 조건을 전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조건 중에서 A하고 B가 다 관계된 게 자, 세 개의 조건이기 때문에 CD는 이 두 개의 조건 속에서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C와 D를 자, A, B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창의력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용력을 키우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번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아주 중요한 거 배웠죠?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술기하평균. 자, 두 수 더해서 2로 나누면 산술평균이고, 자, 이것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단 등호는 A와 B랑 같을 때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자, 양수라는 조건에서만 성립이 돼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수도 마찬가지죠. 세수 산술기하평균 관계도 이렇게 양수라는 조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수를 더해서 말이죠. 자, 3으로 나누면 세수의 산술평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평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등호는 언제 성립이 될까요? 단등호는 A, B, C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고 문제 계속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비세프 부등식도 참고로 공부했는데 그것은 깊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은 암기해 두시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자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평균 문제를 마지막으로 집합과 명제 19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명제에서 과연 뭘 배웠나 처음 집합명제 시작서부터 끝까지 한번 쭉 스토리를 엮어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함수편에 가 있겠습니다. 함수 1강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